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이제 최종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이슈토크에서는 선거구별 현안과 후보자 공약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주와 경산, 영천 청도 선거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각 선거구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보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경주부터 살펴보죠. 우선 후보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다은 후보가 청년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석기 후보가 현재 현역인데 다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당에서는 김보성 후보가 출마를 했고 정의당에서는 지금 그 권영구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덕현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또 그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종보 후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보가 출마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주에서는 그 전 현직 의원들 간의 치열한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보수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다은 후보 지금 그 여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그 여성 후보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재생을 통해서 그 젊은 인구를 상당히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석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역사문화 도시를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그 경주에 월성 원전이 있는 만큼 원전 집적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민생당의 김보성 후보는 그 폐철로를 이용해서 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 전문 인재를 육성을 하고 관광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또 정의당 권영구 후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을 위한 관광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돌봄 그리고 복지, 농어민 기본소득도 승진 복지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천 청도 선거구는 어떻습니까? 네, 영천 청도도 지금 뭐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온 분들은 현재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죠. 이만희 후보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우동 그다음에 무소속의 김장조 후보, 또 김진호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홍순독 후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요, 그 청도 경우도 뭐 바로 그 대구의 배후 도시, 인근 도시군이기도 하고, 근데 영천도 굉장히 가깝죠. 근데 영천 부분에서 영천시와 청도군, 영천시가 인구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영천이 좀 더 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영천의 핵심 이 문제는 그 항공산업을 플러스한 이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영천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해와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지역의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2013년 무렵에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잉사와 록히드 마틴사가 두 개 다 미국 회사죠. 세계적인 그 항공 회사들이죠. 두 개가 경합을 하다 보니까 보잉사가 자기들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영천에 보잉사의 비행기 유지, 보수, 관리하는, 정비하는 시설을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공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록히드 마틴사의 F-35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40대 구입하기로 해서 그때 계약을 해서 작년부터 한 대, 두 대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잉사 입장에서는 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19년 1월부로 영천에 있던 보잉의 유지, 정비, 보수 그 시설을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첨단 산업을 뭘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느 후보든 다들 이거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청도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 뭐 대단한 뉴스를 타게 됐는데 이제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지역이 굉장히 지금 뭐 인심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굉장히 또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든 좀 복구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또 감염병 관련된 시설을 또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든 후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산 선거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경산 선거구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산 선거구는 아무래도 대구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생활권이 대구 생활권이라고 해도 그 별반 그 다를 바 없다고 보고요. 또 경산에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고, 또 경산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산업을 상당히 그 부품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후보들이 앞으로 경산의 미래 먹거리를 뭘 가져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약을 내놓고 치열하게 지금 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경산에서는 지금 우선 여당에서는 그 전상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전상헌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철도 1호선, 3호선을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나온 윤두현 후보는 그 정보통신기술 허브 조성을 통해서 그 스마트 도시를 구축을 하겠다. 이제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이제 경산도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해법도 상당히 많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상헌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대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두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응급실 보강을 하고 감염병 전담 도립병원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성구와 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그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경쟁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무소속 그 이건우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우 후보도 그 지금 그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우 후보라든지 또 민중당에서 출마한 남수정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에서 출마한 그 정혜령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주요 현안들도 짚어보죠. 경주의 현안부터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 왕경 복원 사업과 원전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경주는 뭐 이 부분이 수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이슈 토크에서 작년에도 한두 번 다뤄봤었죠. 네. 먼저 이제 왕경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신라 왕경, 이제 신라 상구시대, 신라시대의 이제 수도 서라벌이죠. 이 흔적들을 이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2014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제 중앙부처 이제 문화재청,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국비, 도비, 시비 9,400억이 넘는 1조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대단한 이 역사문화 복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성과도 없지는 않아요. 이제 월정교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복원이 되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황룡사라든지 동궁과 월지, 그리고 쪽샘지구라 그럽니다. 그 일대. 이런 부분에 이제 복원이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해 특별법이 이제 통과됐죠. 국회 통과되어서 이제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전히 이제 경주 시민들, 그리고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치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핵심이 경주는 원전이죠. 네. 예. 원전에 있어서 또 핵심은 이제 이 방사능 폐기 이물을 보관하는 저장 시설,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맥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이제 7기를 이제 그 건설하는 것으로 이제 국가와 이제 지방 정부 다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이제 민민 갈등이 생기죠.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민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이 방사능 폐기물의 포화도가 그걸 이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설의 포화도 90%를 넘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2020년 연말만 지나가도 이제 저장할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경주의 그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경주에 출마한 후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안이자 포인트이죠. 네.
영천의 경우에는 가장 주목받는 현안으로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천은 아무래도 지금 후방에서는 군사시설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3 사관학교가 영천에 있고요. 그리고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해 영천 남부동의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남부동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토교통부가 그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천은 앞으로 좀 첨단 지역, 첨단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영천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그 주안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천은 미래형 첨단 복합 도시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그 공약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도시형 첨단 산업 그리고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연구 시설, 또 공공기관 등 그 지원 시설도 새롭게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 영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과연 이제 어떤 기업을 입주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주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또는 각종 규제 그 특례 그리고 조세 감면 또 세제 지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영천 지역의 민심을 뒤흔들 수 있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더욱이 영천과 경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좀 가깝다 보니까 밀접하게 생활권을 좀 공유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교통 시스템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부분을 간단한 핵심 용어로 간단히 얘기하면 광역 무료 환승제라고 합니다. 네. 대구시 안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지하철을 갈아탄다거나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타는 무료 환승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대구광역시를 벗어나서 대구와 인접도시 영천이나 경산에 이제 그쪽은 지하철은 거의 없는 상태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대구로 와서 갈아타기도 하는 이런 광역 무료 환승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현안인 상황인데, 이미 2009년부터 해서 경산과 대구는 대구에서 경산 완전히 구분되지를 않아요. 대구에서 경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이미 많습니다. 그중에 한 30개는 2009년부터 해서 광역 무료 환승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천도 마찬가지로 영천 안에서 영천도 그 언저리 지역에는 뭐 굉장히 그 농업 지역이거든요. 그 구석구석을 다니는 버스 노선이 많습니다. 100여 개가 넘어요. 그 전부 다 아우르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우르는 광역 무료 환승제 제도를 도입을 좀 확대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하철 부분입니다. 대구의 지하철이 이제 도시철도가 일단 1, 2, 3호선까지가 지금 이제 운행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1호선이 지금 현재까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이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이 경산 하양까지 3개 정거장을 더 만들어서 연장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곧 공사 착공을 해서 뭐 2, 3년 내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산까지 연결 확장되는 것을 그 기점에서 다시 또 영천까지 좀 더 연장을 하기를 원하는 영천 주민들은 그럴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후보들은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 지하철 건설에 돈이 얼마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런 SOC 사업은 뭐 후보들이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을 해서는 안 되고 좀 현실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추진을 하고 또 공약을 하고 또 발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한편 청도와 경산 같은 경우에는 더 시급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컸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파가 이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를 어떻게 완화해야 될지가 중요한 현안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도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정지역이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청정지역 중에 하나가 청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청도가 사실은 그 기존의 미나리, 봄이 되면은 그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 한제미네랄. 한제미네랄이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명한데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남병원에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청정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봄에 그 미나리 판매가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물을 그 지금 생산했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그 청도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청도 소싸움이거든요. 청도 소싸움이 상당히 그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데 청도 소싸움 대회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 지역도 상당히 이 상황은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경산 지역 같은 경우도 그 경기 지수가 그 하락을 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지역 청도 경산이 모두 그 특별 재난 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 경북 선거 분위기도 살펴보죠. 유세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가 됐죠. 네, 이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뭐 지방의원 선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선거 관련된 법률이 공직 선거 후보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이 줄여서 공직선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108조에 보면은 선거일 기준 6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그러니까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이 여론조사 뭐 언론사가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4월 9일 시점부터 해서 선거 당일 4월 15일 저녁 6시 정도 되면 보통 이제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출구조사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 직전까지는 그야말로 지금 한 6일 정도를 소위 말해서 깜깜이 선거라 그러죠. 이제 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기는 모르거든요. 알지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거 분위기는 TK 지역에도 뭐 초기에는 좀 무소속 바람이 좀 부는 듯 했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그 경선에 탈락한 사람들 또 컷오프 된 사람들이 이제 무소속 나와서 지금도 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듯 했는데 그 결과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풍이 될지 태풍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한편으론 선거법 위반 사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거 지금 운동이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은 그 경산 그리고 경주 또 안동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조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경북 지역에서는 모두 고발 건수가 16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일반 지금 유권자들도 이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표를 주지 않는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경산과 경주, 영천, 청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주목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덧붙여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현안이라고 할까 선거 끝나고도 좀 지역 통합 그리고 지역 발전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저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경주가 가장 많은 후보로 출마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안동 이러한 그 중소도시의 경우에는요 다 알아요. 돌아서면 뭐 선후배가 됐든 사회 지인이 됐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 강의실에서 현장 수업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현장 수업 차원에서 대학원생들하고 그 안동 지역의 몇몇 후보 캠프의 정책 공약 검증이라든지 토론 차원에서 한번 갔었어요. 몇 군데를. 같은 그 중에 사진이 하나 찍혀서 제가 기와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뒷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중소도시는. 네. 그런 만큼 경주도 다 서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거 이후에 저는 후유증이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지금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지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런 부분을 후보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우리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런 후보들을 제대로 알고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